동서가 뻔뻔하게 버리고 간 조카를 지문이 닳도록 남의 집 파출부의를 하며 검사로 만들어 장가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동서가 쥐어주고 간 수상한 봉투. 더러운 돈 받기 싫어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찰나 조카가 먼지나 보고 버리자길래 봉투를 연 순간 저는 기절하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제 손을 보면 다들 한마디씩 하세요. 고생 참 많이 하고 산 손이라고요. 맞아요. 보시다시피 손마디는 다 굵어지고 손톱 밑은 까맣게 변색돼서 어디 내놓기 참 부끄러운 손이긴 하죠. 평생을 물마를 날 없이 살았거든요. 찬바람 부는 겨울에도 고무장갑 한 짝에 의지해서 식당 설거지를 했고요. 남의 집 파출부 일부터 건물 계단 청소까지 돈이 된다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거칠고 못난 손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왜냐고요? 이 손으로 우리 아들, 도진이를 대한민국 검사로 키워냈으니까요. 사실 저한테는 평생 가슴에 묻어둔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도진이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거든요. 30년 전이었죠. 제 동서, 그러니까 도진이 낳은 친엄마란 여자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가요. 그때 우리 도진이가 딱 3살이었습니다. 아직 기저귀도 못된 핏덩이가 엄마 바지가랑이를 잡고 우는데 그 여자는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가 나가면서 내뱉은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형님, 나도 내 인생 찾아야죠. 애는 형님이 키우든 고아원에 갖다 버리든 맘대로 하세요. 난 몰라요. 세상에 어미라는 사람이 어떻게 제 새끼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때 제 남편은 동생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알아놓으셨죠. 결국 오갈 데 없는 그 어린 것을 제가 품에 안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저한테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했어요. 그날 맹세했습니다. 그래, 내 뱃속으로 낳진 않았지만 내 피와 살을 깎아서라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 그 약속 하나 지키려고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따스한 봄날이었죠. 드디어 우리 도진이가 장가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식장은 강남에 있는 아주 근사한 웨딩홀이었어요. 화사한 봄꽃 향기가 가득하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도 이날만큼은 일복 벗어 던지고 고운 한복 한 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화촉점화를 하려고 단상 위로 올라가는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왜 그리 떨리던지 모릅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는데 지난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도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 때문에 놀림받을까봐 몰래 숨죽여 지켜봐야만 했던 날들, 사법고시 공부하느라 코피 쏟던 아들 보며 부적이라도 써붙이고 싶었던 그 간절했던 밤들. 그 모든 순간들이 촛불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참느라 혼났어요. 우리 며느리 지은이가 제게 인사를 올리고 듬직한 우리 도진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큰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예요. 사랑합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3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하객들한테 인사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툭 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유행 지난 옷차림,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 설마 했는데 맞았습니다. 30년 전 핏덩이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여자, 최미자였습니다. 그 뻔뻔한 낯짝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납니까? 그 여자는 놀란 저를 보고는 아주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태연하게 말을 걸더군요. 형님 오랜만이네. 아이고, 형님 많이 늙으셨다. 그동안 고생 좀 하셨나 봐? 말문이 막혀서 입만 뻥긋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제 손에 묵직한 갈색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그 차가운 봉투의 감촉이 마치 뱀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이거 내가 우리 아들 장가 간다길래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고는 식권을 챙겨서 뷔페 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며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고 싶었지만 아들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는 없었죠.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봉투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식이 끝나고 도진이네 신혼집으로 다 같이 이동했습니다. 사실 도진이 집, 제가 평생 파출부하며 모은 돈 탈탈 털어서 사준 집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34평 새 아파트. 우리 아들 기죽지 말고 살라고 큰엄마로서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까 그 봉투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남편, 그러니까 상철 씨가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요? 아까 그 재수 씨. 아니, 그 여자가 주고 간 거 아니야? 묵직한 게 뭐 돈이라도 들었나? 남편 말에 제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준 건 돈 10원이라도 받기 싫었거든요. 부정 탄다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려는 거냐며 당장 갖다 버리라고 악을 썼죠. 그때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도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는지 도진이가 심각한 얼굴로 봉투를 가져가더군요. 어머니, 잠깐만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확인이나 해보죠. 돈이면 돌려줘야 하고요. 제가 열어볼게요. 도진이가 봉투를 뜯는 그 짧은 순간이 저한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였어요. 도진이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아들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굳어지더군요. 도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도진아, 그게 뭐냐? 무슨 서류인데 그래? 도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뺐다시피 서류를 가져와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였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 그리고 그 밑에 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관련 내용 증명.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 여자가 낳아준 친모니까 자기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아들인 도진이가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줘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까진 100번 양보해서 미친 척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제 숨통을 끊어놓더군요. 제가 사준 이 아파트, 제 피와 땀이 서린 이 아파트가 친모 부양을 위해 쓰여야 할 재산이라며 지분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이 검사되고 집 생기니까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며 돈을 뜯어내겠다니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더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서류를 보며 이 짐승만도 못한 하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는 도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착한 아들이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이런 말도 안 되는 꼴을 당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진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소리를 끝으로 저는 기절하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 소리. 아, 내가 병원에 실려왔구나 싶더라고요.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우리 도진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 넓은 등판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조금 까딱거리니까 도진이가 번개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는 핏발이 잔뜩 서 있더라고요. 도진아, 애미가 미안하다. 좋은 날 이게 무슨 꼴이니? 제 말에 도진이가 울컥했는지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더 꽉 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니가 왜 미안해요.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도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랑은 달랐습니다. 늘 다정하고 따뜻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혹시나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할까봐 우리 아들 앞길에 흙탕물이라도 튀길까봐 덜컥 겁이 났죠. 저는 링거줄이 꽂힌 손으로 아들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도진아, 그냥 그 여자 달라는 대로 주자. 그 아파트, 그냥 그 여자 줘버려. 네가 검사된 거 알면 더 달라붙을 거야. 엄마는 너 다치는 거 싫다. 제 말에 도진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고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주고 간 그 끔찍한 서류들이었죠. 도진이는 그 서류를 침대 옆 탁자에 툭 던져놓고는 아주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여자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더라고요. 내 연남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최근에는 불법 다단계에 빠져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제 자식 버리고 갔으면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지 사기꾼의 빚쟁이가 돼서 나타나다니요. 도진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글쎄, 그 여자가 우리 도진이 직업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그 여자 제가 법원에서 일한다니까 그냥 말단 공무원인 줄 알아요. 구급 법원 서기보 정도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만해 보였겠죠. 아이도 대신 키워준 착한 형님이니까 겁 좀 주면 돈 나올 줄 알고요. 참나 듣고 보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를 구급 공무원으로 알고 협박을 하러 오다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법이잖아요. 행여나 그 여자가 도진이 직장에 찾아가서 난동이라도 부리면 어쩌나,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라도 올리면 어쩌나,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제 표정이 어두우니까 옆에 있던 며느리 지은이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감싸주더군요. 지은이도 많이 놀랐을 텐데 참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어머님 쓰러지게 한 데가 천배 만배로 갚아줘야죠.
제가 증인 설게요. 며느리 말에 도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눈빛이 싹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걱정하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의 눈빛, 바로 그 서슬 퍼런 눈빛이었습니다. 도진이는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대한민국 검사 강도진입니다. 그 여자가 제 발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왔네요. 법이 뭔지, 그리고 진짜 부모가 뭔지 뼈저리게,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겁니다. 도진이의 그 한마디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우리 순한 아들한테 저런 독한 면이 있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든든하더라고요. 도진이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한테는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지켜만 보라고 신호를 보내고요.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너 서류 봤어? 왜 이제야 전화를 해? 그 목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진이 연기력이 아주 배우 뺨치더라고요. 방금 전 그 무서운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세상 겁먹은 목소리로 돌변하는 겁니다. 어찌나 벌벌 떠는 척을 잘하는지 제가 다 속을 뻔했다니까요. 어머니, 저 도진이에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진짜 놀랐어요. 놀라긴 뭘 놀라. 낳아준 애미가 나타났으면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돈은 준비됐니? 진명에 넘기는 거 복잡하면 현금으로 5억만 가져와. 그럼 내가 깨끗이 물러나 주마. 5억이라니요. 세상에 그 큰 돈이 누구 집게 이름입니까? 저 같으면 당장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을 텐데 도진이는 꾹 참고 계속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덫을 놓는 사냥꾼처럼 침착하게 그 여자를 구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5억이요? 지금 당장은 그런 큰 돈이 없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 여자는 도진이가 쩔쩔매니까 아주 신이 났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전화기 너머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짐승도 저런 짐승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 역시 핏줄이 당기긴 하나 보네. 알았다. 내일 점심때 너네 집 근처 한정식 집으로 나와. 돈 안 가져오면 알지? 네 직장에 다 까발릴 거야. 도진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뭔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도진아, 너 정말 그 돈 줄 거냐? 아니지. 너 무슨 생각인 거냐? 도진이는 제 손을 다시 잡으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덫은 놓았어요. 이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내일 식당에서 아주 재미있는 구경하게 되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30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제 곁에는 이제 든든한 아들과 며느리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지더라고요. 도진이가 말한 지옥문이 대체 어떤 건지, 그 여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게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이는 아주 말끔한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모습이었죠.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은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도진이는 미리 예약해둔 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천장 구석이랑 화분 뒤에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소형 카메라랑 녹음기였습니다. 도진이 동료인 수사관님이 미리 와서 설치해 둔 거라고 하더군요.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질 예정이었지만 오늘 이곳은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 소리도 덩달아 빨라졌죠. 드디어 문이 벌컥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개선장군처럼 거들먹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예약 좀 좋은 데로 하지. 구석진 방이라 찾기 힘들었잖아. 그 여자는 저를 힐끔 보더니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메뉴판부터 집어들더군요.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뻔뻔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제일 비싼 걸로 내와요. 우리 아들이 살 거니까. 아, 그리고 술도 한 병 가져오고. 도진이는 맞은편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제처럼 겁먹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물컵을 잡는데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어머니, 각서는 써주실 거죠? 돈 드리면 다시는 안 나타나신다는 거요.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가방에서 인주를 꺼냈습니다. 도진이가 내민 종이 쪼가리, 그게 자기 목을 조를 올가미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저 탐욕스러운 여자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 검사를 상대로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준비한 아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요. 식당 룸 안의 감도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그 시위가 놓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음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거한 한상 차림이었죠. 갈비찜에 신선로에 비싼 회까지 최미자는 아주 제 세상 만난 듯이 젓가락질을 해대는데 며칠 굶은 귀신이 붙었나 싶었습니다. 갈비찜을 손으로 들고 뜯어먹으면서 입가에 시뻘건 양념을 잔뜩 묻힌 채 쩝쩝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꼴불견이라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저는 눈 한 번 깜빡 안 하고 그 모습을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뱉어내는 말들은 더 가관이더군요. 음식을 한 입 가득 우물거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데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형님, 좀 잡숴봐요. 왜 그렇게 뻣뻣하게 앉아있어? 밥알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요? 하긴 남의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뺏기게 생겼으니 밥맛이 없기도 하겠네. 남의 자식이라니요. 30년을 가슴으로 낳아 기른 내 새끼입니다. 피만 안 섞였지. 내 모든 걸 갈아 넣어 키운 내 아들이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식탁을 엎어버리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제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부르르 떨리는데 옆에 앉은 도진이가 식탁 아래로 제 손을 살포시 잡아주더군요. 따뜻한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자 겨우 이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도진이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손을 꽉 쥐었다 놓고는 다시 그 여자를 향해 겁먹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그래도 절 키워주신 분인데. 야, 도진아. 너도 딱하다. 낳아준 애미 놔두고 큰엄마 눈치 보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얘한테 유세 많이 떨었죠? 내가 없는 동안 우리 도진이 기죽이고 산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위자료 명목으로라도
나한테 넘기는 게 맞지. 안 그래?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자식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며 돈 뜯어내려는 저 신보가 짐승만도 못해 보였죠. 저 여자가 말하는 피는 물보다 진한 게 아니라 시궁창 물보다 더 더러운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진이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도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 앞으로 서류와 펜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어머니, 돈은 제가 어떻게든 대출받아서 마련해 볼게요. 5억이요. 대신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그 여자는 갈비를 뜯던 손을 딱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5억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죠. 눈동자가 돈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오냐, 그래. 5억이면 내 아들 소원 들어줘야지. 이게 뭔데? 무슨 각서 같은 거야? 네. 돈 받으시면 친권 포기하시고 다시는 저희 어머니랑 제 앞에 안 나타나신다는 각서예요. 그리고 접근 금지에도 동의하신다는 내용이고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도진이의 연기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 여자는 서류 내용을 읽어볼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저 5억이라는 돈 생각에 눈이 멀어서 입가에 묻은 양념도 닦지 않고 빨간 인주 자기 엄지손가락에 듬뿍 묻히고는 망설임 없이 종이 위에 꾹 하고 눌렀습니다. 자, 됐지? 지장까지 찍었다. 야, 돈만 들어오면 내가 너 모르는 사람 취급해줄게. 걱정 마라. 형님 들었죠? 입금만 되면 나 깨끗하게 빠져줄게. 쿵 하고 도장 찍히는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심판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무덤 파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저 여자는 희희낙낙하고 있었죠. 이것으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친자관계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물증,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까지. 이제 저 여자가 빠져나갈 구멍은 완전히 막힌 셈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넌 이제 끝났다. 하고 말이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을 보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며 전화를 받더군요. 아마도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 여자의 목소리가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아, 왜 또 전화질이야?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사람을 왜 이렇게 들들 볶아?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험한 소리가 들렸는지 그 여자는 힐끔 도진이를 쳐다보며 일부러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치 보란 듯이 자기한테 든든한 물주가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나 봅니다. 야, 너네 딱 기다려. 나 이제 곧 부자 되니까. 내 아들이 법원 다니는데 이번에 나한테 5억 해준다고 했어. 5억? 알았어? 당장 입금해 줄 테니까 닥치고 기다려. 전화를 툭 끄는 그 여자는 도진이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들었지? 엄마 지금 급한 거. 빚쟁이들 시끄러우니까 지금 당장 폰뱅킹으로 싸. 5억 지금 바로 보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도진이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눅 들어있던 그 어깨가 활짝 펴지더군요. 그리고 그 순둥순둥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운 맹수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도진이는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의 톤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줌마. 그 여자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벌벌 떨던 아들이 갑자기 아줌마라고 불렀으니까요.
저도 옆에서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뭐, 아줌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도진이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동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연기는 없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건 제 아들 도진이가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는 서슬 퍼런 검사 강도진이었죠. 도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대듯 말했습니다. 5억은 꿈도 꾸지 마시죠. 그리고 오늘 먹은 밥값 당신이 직접 계산하고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 내 어머니 아닙니다. 동서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멍하니 있다가 곧바로 악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식탁을 쾅 치며 일어나는데 그 눈빛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아, 너 지금 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돈 내놓으라니까. 안 주면 네 직장에 다 엎어버릴 거야. 동서가 손을 들어 도진이 멱살이라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룸의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듯이요. 그리고 도진이의 시선을 따라 저도 그 여자도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저도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진이가 준비한 깜짝 손님이 바로 저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최미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만도 했죠.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30년 전 자기가 바람나서 도망쳤던 그 내연남의 본처였으니까요. 들어오자마자 그 여자는 망설임도 없이 최미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악 하는 비명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내 남편 꼬셔서 챙긴 돈 다 어디 갔어? 내 돈 내놔. 식당 룸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머리채가 잡힌 최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고요. 내연남 부인은 그동안 맺힌 한을 풀려는 듯이 놔주질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물컵이 쓰러지고 수저통이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도진이는 자기 친엄마가 머리채를 잡혀서 비명을 지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팔짱을 딱 끼고 아주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영화라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최미자가 다급하게 도진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도진아, 뭐해? 이 여자 좀 말려봐. 엄마 죽어. 얼른 경찰 불러. 도진이는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내연남 부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분 좀 풀리셨나요? 나머지는 제가 법으로 처리할 테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내연남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최미자 얼굴에 침을 한번 퇴뱉고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방 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최미자는 헝클어진 산발머리를 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거리고 있었죠. 꼴이 아주 말이 아니었습니다. 명품이라며 자랑하던 옷은 다 늘어나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고 생채기가 나 있었으니까요. 정신을 좀 차렸는지 최미자가 도진이를 올려다보며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너 미쳤니? 애미가 맞고 있는데 구경만 해?
불효막심한 놈.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네 직장에 다 알릴 거라고. 가만 안 둬. 그때였습니다. 도진이가 피식하고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그러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아주 천천히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아주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을 쏙 뽑아서 테이블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던지요. 직장에 알린다고요? 그러시죠. 제 직장이 어딘지나 제대로 알고 떠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최미자는 씩씩거리며 테이블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더니 갑자기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명함을 떨어뜨릴 뻔하더군요. 명함에 박힌 글자, 저도 아주 잘 알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강도진 최미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법원 구급 공무원인 줄 알았던 아들이 대한민국 검사라니요. 자기가 협박하던 상대가 누군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검사? 네가 진짜 검사라고? 도진이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아주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었죠. 네, 제가 검사입니다. 당신이 30년 전 쓰레기처럼 버린 그 핏덩이가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검사로 키워냈습니다. 당신이 방금 작성한 각서, 그리고 녹취된 협박 내용.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공갈미수 및 협박죄로 지금 당장 구속 가능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에 최미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여자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도진이 바짓가랑이를 잡더니 눈물을 쥐어짜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너 잘 되라고 독하게 맘먹고 떠난 거야. 아이고, 검사라니. 역시 내 피를 받아서 똑똑하구나. 장하다 내 새끼.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어쩜 저런 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할 수 있을까요? 피를 받아서 똑똑하다니요. 도진이는 더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발을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 유전자가 아니라요. 착각하지 마시죠. 도진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까 각서 받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두툼한 서류였죠. 그걸 최미자 앞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결정타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부양료 청구 소송 걸었죠? 이건 그에 대한 반소장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난 30년간 당신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정, 이자까지 합쳐서 총 8억 원 청구합니다. 8억이라는 소리에 최미자가 헉 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이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더군요. 5억 뜯어내려다가 오히려 8억을 물어내게 생겼으니까요. 도진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박박 긁어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5억 내놓으라고 했지? 법대로 계산해보니 당신이 나한테 줄 돈이 8억인데 지금 당장 갚을 능력 없으면 사기죄에 공갈죄까지 더해져서 깜빵에서 아주 오래, 아주 춥게 살게 될 겁니다. 최미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입술까지 파랗게 변해버렸죠. 그 천하의 뻔뻔한 여자도 법 앞에서는, 그리고 검사아들 앞에서는 한낱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30년 묵은 채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못해 짜릿하더군요. 도진이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신호였죠. 최미자가 덜덜 떨면서 도진이 발목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들, 아니 검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깜빡만은 안 돼요. 도진이는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당신의 여죄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삐용삐용 울리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최미자의 절망적인 표정과 겹쳐지면서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식당 문이 다시 한번 드르륵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식당 룸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와서 최미자 양팔을 꽉 붙들었거든요. 최미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꽥꽥 소리를 질러대는데 듣기 거북해서 귀를 막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던 사람이 수갑이 눈앞에 보이니까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여자는 들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경찰관 뺨이라도 때린 기세로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쳐댔죠. 이거 안 나?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아들이 검사야.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너희들 다 옷 벗고 싶어? 썩 꺼져. 세상에 양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여자죠. 언제는 자식 버리고 도망가더니 이제 와서 불리하니까 내 아들 타령을 하는 걸까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경찰관들도 난감했는지 힐끔 도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래도 검사라고 하니까 진짜인가 싶어서 멈칫하는 눈치였죠. 최미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진이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주 애절하게 연기를 하더군요. 아들, 도진아, 얘네들 좀 혼내줘. 감히 검사 어머니 몸에 손을 대? 얼른 당장 나가라고 해. 엄마 무서워 죽겠다. 저는 도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약해지면 어쩌나, 핏줄이라고 흔들리면 어쩌나.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우리 도진이 정말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진이는 자기 다리에 매달린 그 여자의 손을 아주 차갑게 그리고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경찰관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강도진 검사입니다. 이 여자는 공갈 미수 및 사기 혐의 현행범입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물들 확실하니 법과 원칙대로 아주 엄정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그 여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딱 이런 꼴 아니겠습니까? 뭐, 엄정하게 수사? 아, 강도진, 내가 네 애미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감방에 쳐넣어. 천벌을 받을 놈. 도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천벌은 당신이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30년 전에 자식 버린 죄, 그리고 지금 그 자식 등쳐먹으려 한 죄. 선처는 절대 없습니다. 데려가세요. 결국 그 여자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붓는데 식당 밖까지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그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도진이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감싸주는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어쨌든 낳아준 부모인데 저런 꼴을 봐야 한다는 게 우리 도진이 가슴에 또 못을 박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도진이는 덤덤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며 제 손을 잡아 이끌었죠. 그 뒤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도진이의 담당 수사관인 박 계장님이 조사한 내용이 워낙 완벽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거든요. 알고 보니 그 여자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다단계 사기 조직에서 사람들 돈 떼먹고 도망친 횡령 혐의에 비단 갚으려고 위장 이혼하고 재산 빼돌린 혐의까지 아주 종합선물 세트더군요. 재판은 뭐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청구한 부양료 소송도 당연히 기각됐죠. 판사님이 판결문 읽으시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친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땅땅땅. 오히려 도진이가 청구한 8억 원짜리 소송이 인정돼서 그 여자는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결국 사기죄랑 공갈 미수까지 합쳐져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지금은 차가운 감방에서 콩밥 먹고 있습니다. 면회온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평생 남 등쳐먹고 욕심만 부리고 살았으니 곁에 남은 사람이 있을 리가 있나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모든 법적 싸움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도진이랑 며느리 지은이가 저녁을 먹자며 집으로 초대하더군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는 밥이라 그런지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놨는데 갈비찜이며 잡채며 제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도진이네 부부랑 넷이서 오순도순 밥을 먹는데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도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또 꺼내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또 무슨 소송 서류인가? 아직 안 끝난 게 있나? 싶어서 겁부터 나더라고요. 제 표정이 굳어지니까 도진이가 웃으면서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번엔 좋은 서류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글씨를 읽어내려가는데 눈앞이 흐릿해져서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친양자 입양허가 심판 청구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눈만 껌뻑거리니까 도진이가 제 손을 잡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법적으로도 제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이거 법원에 내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모란에 김명숙, 어머니 이름 3글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큰어머니가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제 엄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큰엄마 소리 들으며 살았지만 속으로는 늘 진짜 도진이의 엄마이고 싶었거든요. 서류 한 줄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어 참고 살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먼저 챙겨주니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종이를 끌어안고 엉엉 우니까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며느리도 같이 울어주더군요. 도진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제 엄마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저는 도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라는 걸, 기르고 사랑하고 희생한 시간만이 진짜 부모를 만든다는 걸. 이날 우리 가족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서류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만 같아서 자꾸만 눈을 뜨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내 이름 석자가 아들의 호적에 올라간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제 인생에도 드디어 환한 달이 뜬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았던 사건은 막을 내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1년 뒤 우리 집에 더 큰 경사가 찾아왔거든요. 제 인생의 이 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네요. 그리고 제 인생에도 늦깎이 봄날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저한테 아주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 하나 생겼거든요. 바로 우리 도진이와 지은이 사이에서 예쁜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그 모진 풍파 다 이겨내고 사랑만 받고 크라고요. 요즘 저는 이 녀석 보는 맛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삽니다. 예전에는 락스 냄새, 음식 냄새 배어있던 이 거친 손이 요즘은 아주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걸레 대신 우리 사랑이의 보들보들한 손을 잡고 매일 공원을 산책하거든요. 유모차를 밀고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닮아서 애가 인물이 훤하네. 복덩이네, 복덩이. 그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오질 않아요. 제 남편은 더합니다. 평생 무뚝뚝하던 양반이 손녀 앞에서는 아주 혀가 반 토막이 난다니까요. 어제도 퇴근한 도진이 붙잡고 손녀 자랑을 한참 늘어놓더라고요. 여보, 우리 사랑이가 방금 나보고 하부지 했다니까? 진짜야. 천재야, 천재. 아버지, 사랑이 이제 겨우 옹알이 시작했어요. 하부지는 무슨,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게 사는 재미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요. 아, 그리고 그 여자. 최미자 소식 궁금하시죠? 가끔 교도소에서 편지가 날아옵니다. 내용이야 뭐 뻔하죠.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춥고 배고프다. 영치금 좀 넣어다오. 참 끈질기고 뻔뻔한 여자였죠. 처음 편지가 왔을 때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나 우리 도진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요. 그런데 우리 아들 정말 단호하더군요.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인 이름을 딱 보더니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어머니는 김명숙 여사님 한 분뿐입니다. 저런 건 그냥 스팸 문자나 다름없어요. 그 단호한 모습에 제가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도진이는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증오조차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죠. 저도 이제는 그 여자가 밉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주는 이 따뜻한 행복을 평생 모르고 차가운 감방에서 혼자 늙어갈 테니까요. 그게 가장 큰 벌 아니겠어요? 며칠 전 저녁이었어요. 가족들이랑 거실에 모여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뉴스 채널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아들 강도진 검사였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힘쓰는 검사로 소개되어서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의젓하고 잘생겼는지 제가 TV 화면을 쓰다듬으며 아이고, 내 새끼를 연발했죠.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강 검사님. 마지막으로 강 검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위인이나 유명한 법조인 이름을 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진이가 화면을 정면으로 응시하더니 아주 담담하고 힘차게 대답하더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법전에 없는 사랑과 정의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30년 동안 저를 지켜주신 저의 어머니 김명숙 여사님입니다.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과도 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죠. 전국에 방송되는 TV에서 제 이름을 부르다니요.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어깨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보, 들었어? 당신 이름이야. 김명숙. 와, 우리 아들이 당신 존경한대. 며느리 지은이도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요. 저는 멍하니 TV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남의 자식 키운다고 수군대던 사람들, 자식 없다고 무시하던 시선들, 그 모든 서러움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도진이가 마치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현관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못난 어미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못나다니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제 저는 압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이라는 걸요.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닙니다. 밤새 열이 펄펄 끓는 아이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고 아이 도시락 반찬 고민하며 장을 보고 아이가 힘들 때 대신 아파해주는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진짜 부모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30년 세월이 바로 제 핏줄이고 증명서였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핏줄이라는 이유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계신가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묵묵히 사랑으로 키웠더니 이렇게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는 법입니다. 이제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고 오순도순 사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댁에도 늘 웃음꽃이 피어나길, 그리고 진짜 사랑이 가득하길 제가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네, 오늘 들려드린 김명숙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고 크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가슴으로 낳아 30년을 지켜낸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네요. 탐욕의 눈먼 친모를 향한 아드님의 통쾌한 심판은 정말 사필귀정 그 자체였죠? 듣는 내내 속이 아주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고생과 서름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든든한 검사 아드님, 그리고 토끼 같은 손녀와 함께 남은 인생은 그저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숙님의 그 거칠어진 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훈장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명숙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